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70여 명이 신규 검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도 이 새내기 검사들을 축하하고 응원했는데요. 그런데 좀 각자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객관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는 것인지 한번 자기 검열을 해보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 가운데는 너무나 일에 몰두한 나머지 수사를 해 갈수록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기소를 했지만 나중에 정말 진범이 밝혀져서 때로는 그분 자체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 총장 말도 윤 총장 말이지만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 쭉 들어보셨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핵심 자기 검열에 철저해야 된다. 이거 좀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기소 독점주의, 검사가 기소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또 재량권도 가지고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이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해서 나름대로 구속 기소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무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닌데 심심찮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보면 여야 한 명씩 말씀드리면 보수 진영에서 고 정두원 의원이 그랬고 최종 무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고, 박주선 의원은 4번인가 구속되는데 다 무죄 나왔잖아요. 구속 기소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결과적인 피해자와 희생양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원칙적으로 학계에서도 지적이 됐던 문제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기소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무죄 나온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 그 구속됐던 시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들은 대부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재야 법조인들이나 변호사 단체 쪽에서 저런 얘기들 많이 했지. 그렇기 때문에 신임 검사에 대한 어떤 추미애 장관의 저런 얘기들이 혹시 이제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정 장관이라든지 최강욱 당선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라는 또 일부의 관측도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보셨을 땐 윤 총장 겨냥한 거라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냐마는 추미애 장관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와는 상관은 없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프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혹시 윤 총장과 그 일부 검사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외부적으로는 해석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물론 추미애 장관의 진심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어제 검찰 간부들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들과 형사부장검사들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앞서 일선 검사들과 점심을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올까요?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하정대 국장. 근데 형사부장들과 저녁 먹고 어제 저녁 담소도 나눴다고 하는데 왜 논란인 거예요? 아들 의혹 문제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화면 나온 거는 이제 올해 1월 거고 지금 어제 저녁에 먹은 만찬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제 이제 밤에 서울 인근 모처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 즉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 내의 형사부장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이제 8명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검사들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자리는 대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처음으로 한번 초두순시를 하거든요. 각 지역별로 합니다. 그러면 되게 검찰청별로 가가지고 거기 검사장부터 이제 부장검사, 평검사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형사부장들만 모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주로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좀 앞장서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궁금한 게 사실은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에 있어서 형사부보다도 특수부, 즉 인지수사라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문제가 많다. 여기가 인권도 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 과도하게 수사하고 이래가지고 검찰개혁이 나왔던 거거든요. 오히려 형사부는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갑자기 형사부 검사들을 모아가지고 부장들을 간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얘기가 맞지도 않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 본인은 수원지검에는 원래 공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 그 비공개했잖아요. 그 직권남용으로 현재 고발돼가지고 지금 수원지검에 펜딩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동부지검에는 아들 같은 경우에 외출해가지고 그 안 온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인데 추미애 장관 갈등 관계인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리고 부인에 관련된 이제 사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형사 1부장은 오지 않게 하고 형사 2부장을 오게 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이 펜딩되어 있는 상태에서 8명을 펜딩이라는 게 불러서 뭡니까? 쉽게 풀어주시면. 지금 현안으로 지금 수사 중인 상태에서 예. 죄송합니다. 위국어를 써가지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 과연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의심을 살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점에 부적절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얘기 정말 오랜만에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본격적으로 사건 사고 얘기하기 전에 뉴스탑10이 뽑은 10가지 주제 말고 실시간 검색어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번방의 시초격인 갓갓 이름 석자가 공개됐습니다. 문형욱 24살 청년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신상이 좀 이름과 얼굴까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차의 정인선 부회장이 빅2 처음으로 만나서 약간 전기차 얘기를 나눴다는 소식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의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